혹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이유, 아주 작은 불안이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루가 너무 피곤하셨다면 그건 육체가 아니라 머릿속이 과열되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자꾸 생각이 이어지고 그 생각이 또 감정을 만들고 그 감정이 다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죠.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도 아니고 감성 자극도 아닙니다. 실제로 삶에 적용 가능한 심리적 도구들과 생각을 멈추는 실천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만큼은 머릿속 회의실 문을 닫고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각이 많다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상대의 말과 행동 하나의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섬세함과 공감 능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조율되지 않고 흘러갈 때 우리의 에너지는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특히 자기 전 조용한 밤이 되면 머릿속은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죠. 오늘 있었던 일, 했던 말, 듣기 싫었던 한마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왜 이런 상태가 계속되는 걸까요? 바로 결정 미루기가 원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생각은 지금 이걸 정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 하나가 지연될수록 수십 가지의 불필요한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전략은 결정을 감정이 아닌 기준으로 내리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친구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이걸 말해야 할까? 그냥 넘겨야 할까? 를 계속 고민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판단을 감정에 맡기면 상황마다 흔들리게 됩니다. 이럴 땐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감정을 48시간 이상 계속 느낀다면 말로 풀어본다. 상대가 나에게 중요하다면 직접 표현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만들면 생각은 더 이상 미궁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준은 감정의 출렁임을 줄여주고 결정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고민 중 하나만 골라서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걸 선택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전략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훈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챙김 마인드풀리스라고 부르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이게 말처럼 쉽진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머물거나 미래에 가 있거든요.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질수록 현재는 점점 더 사라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가상의 상황 속에 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감에 집중하는 것이죠. 커피를 마시며 향과 온도를 느껴보세요. 산책할 때 발에 닿는 지면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샤워할 때 물이 떨어지는 느낌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이건 단순한 힐링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다시 지금에 정박하는 과정입니다. 매일 10분씩이라도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생각은 서서히 줄어들고 현실 감각은 더욱 또렷해집니다. 세 번째는 행동이 먼저, 감정은 나중이라는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분이 나아지면 시작할게요. 좀 생각이 정리되면 연락할게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그 정리된 상태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기다린다고 정리되지 않아요. 행동이 들어갔을 때에만 감정은 따라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행동 활성화 전략이라고 해요. 기분이 나빠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니까 작게라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 복잡하면 글을 써보세요.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물 한 잔이라도 따뜻하게 끓여 마셔보세요. 불안하다면 정리정돈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생각을 정리하고 그 작은 정리가 다음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게 삶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이 복잡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 남의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생긴 현상일 수 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쇼츠.
하루에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의 정보와 자극이 쏟아지죠. 그러고 나서 밤이 되면 머리는 복잡하고 가슴은 먹먹해집니다. 왜일까요? 그건 당신의 뇌가 너무 많은 사람을 동시에 살았기 때문이에요. 정보는 곧 생각의 원료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뇌에 과부하를 주고 결국 생각은 제멋대로 확산되게 됩니다. 하루에 1시간 디지털 기기를 끄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글쓰기일 수도 있고 산책일 수도 있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을 끊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다시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5번째 전략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바로 멍 때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늘 뭔가를 보고 듣고 입력해야만 안심이 되죠.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뇌는 아무것도 안 할 때 진짜로 정리된다고요. 그 시간 동안 뇌는 정보를 정리하고 감정을 분류하며 지나치게 활성화된 회로를 차단합니다. 하루 10분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숨만 쉬어보세요. 그게 가장 강력한 정신회복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멍 때리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당신 뇌에게 주는 휴식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정말 생각이 줄어들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생각은 사라지지 않지만 훈련으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줄이기보다 생각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과잉생각,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심하고 진지하게 살아가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생각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게 하려면 의식적인 관리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드릴게요. 생각을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5가지 전략 기억하시나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결정하기.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즉 오감 훈련. 행동이 먼저, 감정은 나중. 디지털 디톡스. 멍 때리는 시간 확보하기. 이 중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각을 통제하려 애쓰지 말고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쓸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은 어쩌면 여전히 혼란스럽고 머릿속도 완전히 조용해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그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뵐게요. 고맙습니다.